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5번, 6번 슬라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새로운 슬라이드 4번을 했고, 슬라이드 5번에 넘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제목부터 입력을 하자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슬라이드 5번, 6번, 차트 슬라이드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도형 슬라이드를 작성할 건데, 우리가 하나씩 새로운 슬라이드 왔을 때, 제목부터 입력하자라는 걸 일단 정해 놓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 배달 앱 통계. 새로운 슬라이드가 오면요, 그냥 항상 기계적으로 제목 입력하고 내가 문제대로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라이드 3번, 4번, 5번은 여기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진 이거를 사용하자고 했죠. 그래서 글머리 기호를 사용한 슬라이드 3번, 그 다음에 표를 이용한 슬라이드 4번,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차트 삽입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차트 삽입, 레이아웃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목을 쓰셨으면, 자,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을 할 건데, 차트는 묶은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형, 여기에 사용되는 글꼴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일단은 차트 삽입을 눌러서 우리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에 확인,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차트가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차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자, 항목이 있고 계열이 있어요. 이거는 서로 거꾸로 입력을 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차트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맞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반대로 입력을 하셨다 하더라도 행렬 바꿈을 통해서 차트의 모양들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항목이 지금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거에 해당하는 차트가 그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계열 1, 2에 계열에 우리는 정보량이랑 정보율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점유율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항목 1, 2, 3, 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항목 1에 일단은 작성을 해보세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써볼게요. 배달의 민족 엔터. 그 다음에 여기요 쿠팡이츠 배달 특급, 그다음에 유인 F까지, 그쵸?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 다음 계열 1은요 정보량이 되겠죠? 계열 2는 점유율.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로에 %까지 넣어주셔야 되는 거,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계열 3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차트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안에 값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156, 124, 42246, 32083, 오타가 나면 안 되겠죠? 2292, 2142. 점유율은 %로 되어 있으니까 65.99, 17.66, 13.56, 0.97, 0.91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되, 여기 있는 부분에서요, 여기는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메뉴가 없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나 컨트롤 1, 셀 서식에 들어가서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을 숫자에 천 단위 구분 쉼표에 소수 자릿수는 0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확인.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여기 보면 데이터표 형식으로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점유율을 %로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서 0.99로 했는데 여기 뒤에 %가 붙어 있다고 하면요, 65.99%를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를 내가 같이 입력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둬야 되는지 하는 거는 뒤에 %가 붙여 있으면 입력을 하시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소수점 자리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 입력이 끝났죠? 이 엑셀을 닫으면 이거에 해당하는 차트가 이렇게 뿅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차트를 입력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까먹지 마셔야 돼요. 글꼴이 내가 선택한 이 차트에 들어가는 글꼴과 크기와 외곽선은 여러분들이 직접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이 된 상태에서 글꼴이 도둠에 16포인트, 그리고 외곽선, 윤곽선, 테두리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도형을 기준으로 어디에요? 서식에 들어가면 여기 도형 채우기, 그 밑에 도형 윤곽선, 테두리, 외곽선 다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검정색으로 일단 테두리를 주고요. 그러면 우리는 슬라이드 5번에 해당하는 1, 2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해결이 됐고, 우리는 여기 세부 조건에 해당하는 점점점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 제목은 여기 차트 제목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차트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숨겨진 메뉴의 차트 디자인에서 여기 있죠? 차트 요소 추가 여기서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로 가운데 맞춰 표시하시면 안 돼요. 항상 차트 위입니다. ITQ에서는 차트 위를 선택을 하시고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죠. 정보량 및 점유율 2021년 1월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글꼴 굴림 24포인트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까지. 그러면 하나씩 하겠습니다. 홈에서 얘의 굴림에 24포인트로 바꿔주시고요. 굵게 만든 다음, 그쵸? 문제대로 다 한 거예요. 채우기 흰색, 여기는 채우기 흰색이 없으니까 우리는 내가 선택한 얘의 숨겨진 메뉴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테두리를 했고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여기 밑에 있죠? 도형 효과의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오른쪽 아래 아니고요. 오프셋 아래쪽으로 선택, 이거 잘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뿅 맞게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문제가 해결이 됐고,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채우기 흰색, 이거는 항상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차트를 선택을 하면 전체 차트 영역이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그래프 영역이 그림 영역인데 여기 있는 부분이 흰색으로, 그러면 할게요. 내가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부분이 노란색, 그림 영역, 차트가 그려지는 부분이 그림 영역, 여기 있는 부분이 흰색. 됐죠? 자, 그런 다음에요, 우리는 데이터 서식 점유율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점유율 차트를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선택하거나 선택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범례를 선택해서 점유율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2016 버전 이후 버전은요, 이 차트의 형식이 차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아니면 선택한 다음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 요거를 딱 누르시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혼합 콤보 차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점유율을 기준으로 꺾은 선형 하시면 안 되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되 보조축으로 체크 확인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되시죠? 자,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값 표시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여기 있는 색깔을 집어 넣을 때요, 여기 눈금선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없애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축으로 바꿨을 때 여기 보세요. 0, 20, 40, 60, 80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로축의 값도 바꿔주는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80이 되겠고 기본은 20이 되겠죠. 그래서 바꿔주시되, 여기 있는 부분에서 눈금선이요 바깥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눈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주눈금을 바깥쪽으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표시가 안 되네요. 자, 여기서 자, 내가 선택을 하고 눈금을, 주눈금을 안쪽으로 일단 해볼까요? 안쪽, 얘를 바깥쪽, 이렇게 바깥쪽으로. 자, 바깥쪽으로 처음 했는데 표시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자, 안쪽으로 했다가 바깥쪽으로, 왜? 그림은 바깥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눈금선은요, 여기 보니까 0, 20, 2만, 18만까지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상관이 없겠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 마저 해놓고 할게요.
값 표시, 위메프의 정보량 계열만 표시. 여기 있는 위메프의 정보량의 2141 부분이 여기에 뿅 올라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요, 내가 정보량을 한번 선택을 하면, 자, 정보량에 해당하는 차트들이 다 선택이 되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요, 배달의 민족에 해당하는 애들만 선택이 됐죠? 그래서 얘는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선택한 값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차트의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위매프에 해당하는 뭐예요? 자, 내가 전체를 선택을 하고 정보량을 선택을 하고요. 위매프만 한 번 더 선택했어요. 위매프에 해당하는 정보량 계열만 표시하, 2141만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 차트 제목 한 것처럼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을 여기 바깥쪽 끝으로 2141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점점점은 다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범례는 없고 범례 대신에 여기 데이터표 형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것도 항상 형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우리가 입력을 했으면 차트 요소에서 범례를 없음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범례 표지 포함으로 해서 뿅 집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같아졌죠,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에서 자, 얘는요, 내가 선택한 이 표의 부분이, 자, 이 표의 부분이요, 테두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실선으로, 테두리를 실선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여기에 표시를 했는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축도 표시가 돼 있죠? 세로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것도 눈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주는 꿈을 한번 바깥쪽으로 키거나 안쪽으로 키거나 해가지고 없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이 이렇게 선들이 표시가 돼서 뿅 입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표의 실선의 색깔도 사실은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검정색으로 뭐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 더 남았죠? 여기 1번 동그라미에 도형 삽입에 해당하는 부분. 그럼 우리는 일단 도형을 갖고 옵시다. 삽입에 도형에 저기에 해당하는 왼쪽으로 화살표가 있는 요거네요. 그죠? 왼쪽 화살표.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배달의 민족에 해당하는 얘를 갖고 오되 얘를 이렇게 쭉 당겨서 점유율 높음 점유율 높음이라고 쓰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 도둠의 18포인트 하기 전에요. 여기 스타일의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 미세효과 파랑 강조 1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글꼴에 도둠의 18포인트 그럼 내가 선택한 다음에 홈에 도둠의 18포인트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대로 이렇게 해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요. 우리는 문제를 다 푼 거예요. 그쵸? 문제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도형을 갖고 와서 여기 있는 모양대로 조금 바꿔주시고요. 그쵸? 그리고 입력을 했고 스타일을 적용을 했고 글꼴까지 바꿔줬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도둠의 16포인트 이 제목이랑 얘만 틀린 거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슬라이드 4번 차트 슬라이드는 이렇게 했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들은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차트 슬라이드를 풀어봤고요.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요? 4점 제목 입력하는 거. 배달 방법 띄고 및 인기 음식이라고 쓰고요. 자, 3번, 4번, 5번은 레이아웃 그대로 했다면 자, 6번 슬라이드 1번, 2번, 6번 슬라이드는요. 레이아웃을 지우고 하시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빈 화면에서 이 그림들을 도형을 입력하는 게 나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1층, 2층, 3층 우리 한글에서 도형 만들기 4번 문제처럼 얘도 1층부터 깔아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정육면체인 것 같아요. 삽입에 정육면체를 하나 갖고 옵시다. 하나 갖고 오되 여기서부터 최대한 이 도형은요 크게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두 개를 그릴 텐데 얘는 좀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넓어야지 우리가 조금 작성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겠죠?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얘는 이쪽 편으로 입력이 되겠네요. 그쵸? 모양을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하나를 복사를 하대요. 얘는 어떻게 돼요? 좌우대칭으로 갖고 와야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도형의 모양들을 잘 보시고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Shift를 누르면 같이 선택이 되고 이 로고 가리지 않게 조금 올릴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도형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스마트 아트가 두 개가 들어가요. 그쵸? 두 개가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해서 그룹을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층에 해당하는 거를 같은 도형이면 이렇게 지금 입력한 것처럼 집어넣고요. 대칭으로 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 아트를 보시고 갖고 옵시다. 그래서 스마트 아트를 집어넣고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1번 동그라미가 스마트 아트 편집이니까. 그래서 삽입에 우리는 스마트 아트를 갖고 와서요. 이거에 해당하는 스마트 아트를 찾으면 되겠죠? 프로세스형의 요건가요? 연속 블럭 스마트형. 그쵸? 요 모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확인으로 해서 일단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세요. 고객 밑으로 엔터 치지 마시고 음식점 시프트 엔터 연락 그 다음에 개인 시프트 엔터 개인 시프트 엔터 줄바꿈해서요 배달이라고 쓰는 겁니다. 요렇게 줄바꿈으로 입력을 해야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글씨체를 바꾸고 서식을 적용했을 때 조금 덜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그냥 입력을 하면 크기를 조절해서 다음 줄로 맞춰야 되는데 그냥 줄바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을 해서요. 자,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 및 스마트 아트를 배치할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굴림의 18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 아트를 갖고 와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굴림의 18포인트로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는 3차원 벽돌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보세요. 모양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차원 벽돌과 3차원 경사라는 게 지정이 됐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숨겨진 메뉴에 여기에 3차원 벽돌을 입력을 하고요. 모양 따라 가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최대한 줄여줍니다. 글씨가 깨지지 않은 상태 정도로 최대한 줄이면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입력을 다 해줘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최대한으로 좀 맞춰서 최대한으로 줄여줘서 글씨가 깨지지 않으면 최대한으로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맞춰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스마트 아트를 갖고 와서요. 나머지 도형들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또 삽입에 스마트 아트를 불러와서 이거는 주기형인가요? 주기형 모양인가요? 자, 사각형의 화살표가 있는 그쵸? 화살표가 하나만 있는 요거네요. 그쵸? 연속 주기형. 요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블록 주기형은 화살표 모양이 끊기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한 번으로 돌았으니까 얘는 연속 주기형에 해당하는 스마트 아트를 갖고 와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고객 엔터 치는 게 아니고요. 줌은 방향키로 내렸어요. 중개업체 이번에도 줄바꿈으로 Shift 엔터로 바꿨어요. 음식업체 그 다음에 배달 Shift 엔터 대행업체 그리고 밑에 거는 지우시면 되겠죠? 지우시되
뭐 먼저 한다고요? 굴림에 18포인트 먼저 만들어 놓고, 그쵸? 그 다음에 들어와서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이번에는 뭐였어요? 3차원 경사네요. 그쵸? 경사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글씨가 깨지지 않도록. 그쵸? 그래서 여기 적당하게 위치를 시키면 되겠죠? 여기 있는 부분은 뭐 굳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다고 까만색으로 안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정확하게 하려면요, 까만색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지만 뭐 시간이 없는데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시간이 돼서 까만색이지? 라고 하면 까만색, 흰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놔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위에 전통식 음식 배달에 해당하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이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지 않으면요, 사실은 이렇게 입력하기가, 한 번에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전통적 음식 배달. 그리고 여기도 이 도형도 마찬가지로요, 굴림의 18포인트로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도 도형에 굴림에 18포인트 검정색으로 집어넣고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도형의 글씨를 입력을 할 때 지금 우리는 이 도형에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이라는 서식을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도형들을 입력을 할 때요, 이것들을 구애받지 않고 하려면 다 입력된 상태로 나오게 하려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도형을 그릴 때 따로 설정을 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도형들을 그려놓고요,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바꾸시면 돼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삽입에 도형에 이번에는 리본 메뉴네요. 그쵸? 리본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보고 갖고 오셔야 돼요. 요건지. 자, 요게 있고, 삽입에 도형에 요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요걸 쓰셔야겠죠. 그쵸? 그쵸? 이건 잘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더 늘려줄 거고 줄여줄 거고, 얘네가 조금 더 당겨지면 글씨가 제대로 들어가요. 배달앱 통한 음식 배달. 그래서 이 도형을 기준으로 도형에 글씨가 맞게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굳이 글상자를 이용해서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형을 기준으로 입력이 된다고 하면 그냥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들은요, 이메일 색깔로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상관이 없고 그냥 두셔도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에 배달 주문. 얘는 도형에 요거죠? 어디 있죠? 여기 있는 부분에서 여기. 자, 순서도의 액세스 저장소. 얘를 갖고 와서 하나는 배달로 입력을 해보세요. 배달. 그 다음에 하나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좌우대칭으로 회전만 해주시면 되죠. 배달이 아니라 얘는 주문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한쪽 면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얘네들을 포함하도록 전체를 다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다 함께 선택이 돼야 됩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해주는 거예요. 컨트롤 G예요. 컨트롤 단축키는. 그룹을 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빼보세요. 자, 이거는 밑에 바닥이 그룹이 안 됐네요. 그쵸? 그쵸? 자, 얘를 이렇게 했을 때, 자, 다시요. 자, 요렇게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해줬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그룹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옮겼을 때 다 옮겨져야 돼요. 그쵸? 하나라도 그룹이 안 되면 우리는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옮겨보세요. 옮겨서 다 선택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컨트롤 Z를 누르면 원래대로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1번 동그라미에 애니메이션부터 줍시다. 그룹화 무 애니메이션 효과 닦아내기 왼쪽에서
그래서 선택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에 닦아내기 왼쪽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그룹이랑 애니메이션은요 나중에 다 그려놓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그룹을 설명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도형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도형만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층, 2층, 3층 개념으로 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게 정육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쵸? 그러면 삽입에 도형의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일단은 그려 넣고, 너무 크게 그리시면 안 돼요. 최대한 좀 입력하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최대한 좀 작게 만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윤곽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도형 윤곽선에 대시의 모양을 이렇게 점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두께 같은 거는요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1과 2분의 1 정도, 2와 여러분들이 보시되 맞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2와 4분의 1 좀 더 크게 할까요? 1과 2분의 1로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겠네요. 그쵸? 오각형 도형을 갖고 와서 좀 넓적하게 입력을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인기 배달 음식. 자, 이 경우에는요 더 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도형에 글씨가 그냥 입력이 되면요 그냥 바로 입력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햇볕이 있고 치킨과 피자, 삽입에 도형에 햇님을 갖고 와서 글씨가 써져야 되니까요 짜장면 조금 넓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 좁다 싶으면 조금 넓혀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옆에 치킨과 피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는 삽입에 도형에서 직각삼각형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을 컨트롤 Z, 삽입에 도형에 직각삼각형을요. 피자부터 그릴게요. 일단은 입력을 하고 피자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요 또 좌우대칭으로, 그 다음에 얘를 치킨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굳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도형 문제 6번 문제를 포기하지 마시고, 만일에 내가 이 문제를 많이 풀었다가 시간이 별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도형들만, 글씨 쓰지 말고 도형들만 나열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룹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적용까지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도형 점수는 못 받더라도 그룹이랑 애니메이션 점수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 주의보, 여기 삽입의 도형.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면요 조금 많이 그려보시면 돼요. 도형을 찾아서 그려보시면 되고, 이런 도형, 나트륨 주의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을 기준으로 뾰족뾰족 튀어나왔잖아요. 그거는 사각형을 기준으로 화살표들이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되 얘네들을 최대한 따닥따닥 붙이면 돼요. 자, 그쵸? 이렇게 해서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셔야 되고 몇 번 그려보셔야지만
비슷한 모양으로 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요렇게, 그리고 얘는 자, 모양이 잘 안 나오는데 얘는 요렇게 돼 있고, 이거는요 바나나에 써먹으면 되겠네요. 바나나. 그런데 나트륨 주의보는 자, 다른 도형이 있나요? 자, 안에 사각형이 없는 얘를 한번 갖고 올게요. 요거로 해야 되나봐요. 아닌데? 사각형이 있는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자, 바나나가 하나 있고, 얘는 지금 이 모양이 됐어요. 그쵸? 다시 한번 갖고 올게요. 도형에 사각형이 있는데 삐침이 있어. 사각형이 있는데 요것뿐이 없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얘는 딱 높이가 닿았어. 그런데 이 모양 아닌데? 요렇게. 오, 이거 쉽지 않네요. 그쵸? 얘는 사각형이 얘네들을 다 먹어줘야 되는데. 사각형에 얘는요 요게 아닌가 봐요. 이 화살표가 아니라 얘는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의 도형 별 같아요. 별. 자, 삽입에 도형의 별 16, 이거 꼭지점 16개의 별을 갖고 오는 거예요. 꼭지점 16개가 아니지. 16개가 아니고, 자, 자, 삽입에 도형에 8개, 꼭지점 8개의 별이에요. 그쵸? 별. 얘는 요거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형은요 조금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처럼 지금 헤맸네요. 그쵸?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그만큼 가는 거니까. 나트륨 줄바꿈으로 Shift 엔터 주의보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되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쵸?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시고, 그 다음에 얘는 바나나 선택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물결 모양 삽입의 도형, 얘는요 물결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갖고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의 얘를 갖고 와서 권장 섭취라고 쓰고요. 얘는 이렇게 꺾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마토, 키위, 아보카도. 토마토에 해당하는 도형을 또 찾아야죠. 얘는 한쪽 면이 요거. 얘를 선택을 해서 토마토라고 입력을 하고 좌우대칭으로 걸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아보카도에 해당하는 도형도 찾아서 얘는
바르게 된 게 없죠?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얘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서 얘는요, 회전을 상하 대칭으로 하되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 아보카토라고 쓰잖아요. 그럼 글씨가 뒤집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글상자를 그냥 집어넣으세요. 텍스트 글상자를 집어넣어서 아보카도라고 쓰고요. 아이고. 자, 텍스트 상자를 집어넣어서 아보카도라고 쓰고 얘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되 주의할 점은 뭐? 여기에 들어가는 얘도 굴림의 18포인트가 되도록만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도형이에요. 자,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 방향을 따로 바꾸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상자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텍스트만 180도로 돌아가면 되는데 180도로 돌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글상자를 사용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키위. 얘는 별이겠죠, 별. 얘는 조금 작은 별. 팔각형이 아니라 요렇게 얘네요, 얘.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키위. 자,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되 아직 안 끝났어요. 선이 있죠, 선? 여기 위에 있는 선에서 나타나온 나트륨 주유보로 연결된 선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삽입해서 도형에 선을, 양쪽 화살표가 있는 선을 갖고 오는 거예요. 선 화살표 양방향. 그래서 얘를 점 눌러보면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그려지되 얘는요 일직선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삽입의 도형에서 여기 직각에 있는 선, 꺾인 양쪽 화살표를 사용을 하셔야겠죠? 직선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점을 눌러주고 여기에서 나트륨 주유부에 덮이는 기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야겠네요, 옆으로. 선이 들어가되 연결이 안 돼? 이렇게. 그리고 윤곽선은 선은 검정색으로 조금 두께를 조금 1과 2분의 1 조금 굵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더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포함되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 그렇죠?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컨트롤 G라고 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화를 해준 다음에 얘를 옆으로 살짝 비껴보자고 했잖아요. 다 들어가니까 컨트롤 Z 누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그룹화 후 애니메이션 효과 회전. 그럼 애니메이션에 회전을 찾는데 여기는 회전이 없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나타내기에 애니메이션 효과 회전. 그러면 회전을 주시면 되고 만일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메뉴가 없잖아요. 그럼 나타내기 효과를 다시 눌러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뭐 흩어뿌리기, 뭐 회전 여기 있는 부분에서 뭐 다른 떠오르며 서서를 위어 메뉴가 없는 부분들은 여기서 다시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회전이 있으니까 회전을 걸을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우리가 도형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완성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도형 찾을 때요. 여기 있는 부분이 조금 헷갈렸는데 그쵸? 여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별 모양에서 찾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삐침이 있는 것들은 사각형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얘네들을 선택을 했을 때 전체가 다 이 슬라이드에서는요 자
굴림의 18포인트. 전부 다 굴림의 18포인트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이 도형에서 우리가 첫 번째 도형을 그렸을 때 얘는 우리가 굴림의 18포인트로 안 바꿨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을 했을 때 굴림의 18포인트로 다 표시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굴림의 18포인트, 얘도 선택을 하면 굴림의 18포인트, 얘도 선택을 하면 굴림의 18포인트. 전부 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굴림의 18포인트로 표시가 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슬라이드 5번과 차트 슬라이드와 도형 슬라이드를 다 만들어 봤고, 우리가 슬라이드 1번부터 6번까지 다 작성을 해봤죠. 자, 여러분들 채점관이 점수를 매길 때는요, 이렇게 볼 거예요.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슬라이드 6번, 5번 뒤로 한번 가면서 볼게요. 내가 이런 도형들이 맞춰져 들어갔는지, 그리고 내가 얘네들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슬라이드에서 사용할 이 글씨체와 크기가 맞는지,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죠.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됐으면 맞았어, 점수를 줄 테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5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선택을 했을 때 도둠에 16포인트로 되어 있니? 그 다음에 이런 세세하게 적용된 부분들 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모양대로 맞춰졌는지, 이 세로축이 보조축이 각값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입력된 값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맞으면 또 점수를 주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표를 선택을 했을 때요, 표에 해당하는 글꼴이 주어진 도둠의 18포인트가 맞니? 내가 선택한 각각의 도형들도 18포인트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죠. 그래서 오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띄어쓰기랑 여기에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테죠. 그렇죠? 그리고 글머리 기호도요, 1문단, 첫 번째 문단, 삼각형 문단, V체크 문단이 각각 서식이 적용됐는지 확인을 할 테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맞게 들어갔는지, 동영상이 옵션이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확인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링크를 해보겠죠? 눌러서 4번 슬라이드로 가는지 확인을 할 테고, 그 다음에 1번 슬라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되 우리가 60분 안에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뭐 점수를 따고 A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씩 토막토막 나눠서 봤지만, 다음 영상에서부터는요, 기출문제를 하나로 이어서 쭉 풀어보는 영상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지별로 연습을 하시고요, 기출문제별로 뽑아서 한 5개, 6개 정도 해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도요, 그 시간 안에 그렇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벌써 40분이 넘어 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시고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기출문제를 붙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긴 이민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